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나미코의 집은 늘 조용했다. 그날 밤 오랜만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고 현관 앞에는 남편의 직장 상사였던 모리모토 과장이 서 있었다. 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오늘따라 후지카와시 생각이 많이 나서 잠시 분향을 하고 싶었습니다. 나미코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거실 안은 따뜻한 조명 아래 조용하고 향 냄새가 은은히 퍼지고 있었다. 나미코는 모리모토를 불단으로 안내한 뒤 주방에서 조용히 위스키를 꺼내고 작은 안주를 준비했다. 그가 애주가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탁자 위에 2잔의 잔이 놓였다. 모리모토는 조용히 잔을 들며 말했다. 혼자 마시는 술은 더 쓰네요. 나미코는 가볍게 웃으며 잔을 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잔을 스치는 순간 작은 떨림이 전해졌다. 그 떨림이 그녀의 손에서 어깨로 그리고 시선으로 번져갔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다. 가끔 시선이 마주쳤다가 피하고 다시 마주쳤다. 모리모토는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부인의 웃는 얼굴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입니다. 그 순간 나미코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그녀는 술 기운을 핑계로 소파 등받이에 기대었다. 셔츠 깃이 살짝 풀려 있었고 목덜미에 땀이 맺혀 반짝였다. 모리모토의 시선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다. 하지만 곧 시선을 돌렸다. 그의 귓불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너무 무례했죠. 나미코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작은 정적 속에서 그녀의 숨결만이 조용히 이어졌다. 그리고 그 정적이 오히려 모든 말을 대신했다. 그 순간 시계의 초침 소리마저 크게 들렸다. 말이 없는데도 공기가 무거워졌다. 서로의 호흡만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모리모토는 잔을 비우고 조심스럽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이런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그저 오늘따라 부인이 마침표.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대신 조심스레 나미코의 손등에 다시 손을 얹었다. 이번엔 그녀도 피하지 않았다. 손끝에서 전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둘 사이의 거리 단지 몇 뼘. 하지만 그 몇 뼘이 지금처럼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나미코는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과장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모리모토는 눈을 내리깔았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요. 침묵. 긴장된 정적 속에서 나미코는 천천히 소파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슬리퍼가 툭 바닥에 떨어졌다. 얇은 실크 원피스 자락이 다리선을 따라 미끄러졌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직접적이지 않았다. 그저 부드러운 그림자처럼 움직일 뿐. 나미코는 거실 커튼을 당겨 조명을 낮추고 다시 그 앞에 앉았다. 빛이 어두워지자 숨결은 더 선명해졌다. 우린 지금 서로에게 위험하단 걸 아시죠? 모리모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렇기에 더 이상한 거죠. 왜 이 순간이 싫지 않을까요? 나미코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속눈썹이 떨렸다. 그리고 눈을 뜨자듯이 그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빛은 낮아졌고 방 안은 조용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초침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모리모토는 마치 무언가에 끌리듯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의 손끝이 나미코의 뺨 가까이 머뭇거리다 이내 그녀의 머리카락을 살짝 넘겨주었다. 그녀는 고개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길에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작은 접촉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두 사람은 천천히 아주 조용히 서로에게 기대어갔다. 입맞춤은 말 없이 다가왔고 말없이 이어졌다. 거기엔 격정도 서두름도 없었다. 오랜 외로움과 오래 참고 있던 그리움만이 있었다. 어느새 불이 꺼졌고 커튼 틈 사이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실크 원피스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 짙어진 숨소리, 그리고 멈추지 않는 침묵. 방 안은 따뜻했고 그들의 그림자가 소파 위에서 천천히 엇갈렸다. 다음날 아침, 나미코는 커튼을 젖혔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밀려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탁자 너머로 아직 잠든 모리모토의 옆모습이 보였다.
한 손에 머리를 괜 채 그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편안한 얼굴이었다. 나미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후회는 없다. 그녀의 손끝이 아직도 어딘가 따뜻했다. 아침 햇살이 거실 바닥을 천천히 덮고 있었다. 나미코는 커피 잔을 2개 놓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모리모토는 마침내 눈을 떴다. 그는 순간 낯선 천장을 바라보다 나미코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마침표 아침입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식기 전에 드세요. 그는 잔을 들었지만 곧 다시 내려놓았다. 어젯밤 미안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나미코는 가볍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저도 외로웠던 밤이었으니까요. 그 말에 두 사람 사이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그건 어제와는 달랐다. 어제는 끌림의 침묵이었다면 지금은 정리하려는 고요함이었다. 모리모토는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다. 이 일은 비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는 문 앞에 섰다. 하지만 나미코는 그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그게 꼭 실수였을까요? 그 말에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멈칫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몇 주 후, 요츠야 거리, 퇴근 무렵, 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미코는 꽃다발을 정리하다 창밖을 힐끗 바라보았다. 그 순간 우산을 들고 있는 모리모토의 모습이 비에 젖은 유리창 너머로 보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고 나갔다. 둘은 마주보고 섰지만 인사는 없었다. 지나가던 길입니다. 그가 말했다. 그냥 혹시 창밖에 불이 켜져 있을까 해서. 나미코는 우산을 받쳐 들고 말했다. 지금 퇴근하세요? 네. 그리고 아마 한동안 출장 갈 것 같아요. 오사카로.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두 사람은 한 우산 아래 서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할 수 있을까요?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대답했다. 그건 너무 어려운 일 같습니다. 둘은 조용히 웃었다. 그리고 아무런 약속도 작별 인사도 없이 다시 각자의 길로 걸어갔다. 다음 계절 봄. 플로리스트 아야 앞에 작은 택배 상자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 없음. 하지만 나미코는 곧 알아차렸다. 상자 안엔 잘 마른 라벤더 한 다발과 함께 작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향입니다. 대시 오사카에서. 나미코는 조용히 그 향기를 맡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혼자 웃었다.